온타리오주 토론토시가 다음 주 집단 접종소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80세 이상 시니어들이 접종 대상입니다. 다음 주 17일부터 토론토 다운타운에 있는 메트로 컨벤션 센터와 스카버로 타운센터, 토론토 콩그레스 센터에서 대규모 접종이 시작됩니다. 원래 일정보다 보름 정도 앞당겨진 건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 공급량이 대폭 늘어난 덕분입니다. 우선 다음 주만 7,500회분, 넷째 주에 98,920회분이 제공되고 마지막 주엔 17만 4,200회분이 도착합니다. 이어 4월 2주 동안 8만 회분씩 총 16만 회분이 공급됩니다. 이 집단 접종소는 아침 11시부터 밤 8시까지 운영되며 접종 예약 방법에 대해선 조만간 추가 발표가 있을 전망입니다. 시는 다음 주 3곳을 시작으로 남은 6개 집단 접종소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며 24시간 운영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시는 9개 집단 접종소에서 한 달 동안 97만 5천 명이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앞서 놀스옥이나 써니브룩 등 각 지역 병원에 사전 등록한 시니어들은 이르면 오늘부터 접종 예약을 위한 연락을 받게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근 지역보다 늦게 시작한 토론토에 백신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백신 접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한편 온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1,885명 중 토론토에서 343명이 늘었고 필지역 235명, 6지역에선 105명이 났으며 6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켈러나 코튼 의주 케어 센터에서 거주민 10명과 직원 2명이 무더기 확진됐습니다. 이들 모두 1월과 2월에 백신을 맞았는데 감염된 겁니다. 보건당국은 이들이 백신 맞기 전에 감염된 상태였을 수도 있고 접종 뒤 면역력이 생기기 전에 감염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항체가 만들어지려면 2, 3주가 걸리고 면역력이 활성화되려면 한 달 정도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2회 접종한 확진자도 감염되자 당국은 백신 효과가 95%인 만큼 2번 맞고 시간이 지나도 감염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방역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당국은 백신이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는 있다며 센터 확진자들 모두 증상이 경미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당국이 센터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센터에 입주한 거주민 221명 중 80%, 직원의 65%가 1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BC주 정부는 다음 주부터 서서히 야외 모임과 종교, 스포츠에 대한 일부 규제를 풀고 장기 요양원 방문 규정도 완화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당국은 접종 예약 첫날인 어제 불통과 마비가 이어졌다며 해당 시니어들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예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무궁화 한인요양원 인수계약이 발표된 이후 고액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양원 인수위에 따르면 PAT 한국식품과 페나시아가 13만 5천 달러 기부 의사를 전했고 본 한인교회는 1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옥스포드 플라자 투자 모임이 10만 달러, 갤러리아 슈퍼마켓도 10만 달러를 약정했습니다. 이처럼 무궁화 한인요양원 인수에 통큰 고액 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에는 온라인 설명회가 열립니다. 그동안 진행된 리카케어와의 양도 계약 내용과 재정 현황, 매매 클로징까지의 절차와 기금 모금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계획입니다. 이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경우 이메일로 예약하면 설명회 전 접속 정보를 알려줄 예정입니다. 캐나다를 포함한 주요 7개국이 백신 여권 도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신 여권은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여권처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들에 한해서만 여행이나 공연, 스포츠 행사 관람 같은 것을 허용하자는 구상입니다. 코로나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상으로 복귀하려면 여권 도입이 필수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미 이탈리아와 스페인, 그리스와 폴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도입했거나 도입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형평성을 우려한 캐나다는 아직 백신 여권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예 전문가는 앞으로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백신 접종 사실을 파악해야 한다며 여권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문제는 여권 도입을 하다 보면 백신 접종을 강제하게 돼 백신을 맞지 않거나 못하는 사람에게는 차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백신을 맞은 뒤에도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차별과 공정성 등 윤리적인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캐나다는 출발 전 음성 PCR 확인서 제출과 호텔 격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회는 온주 정부 지원을 받아 준비 중인 시니어 프로그램에 자신의 기술과 정보를 나누고 도와줄 강사를 모집합니다. 프로그램은 요가와 라인 댄스, 생활 걷기 운동, 규방 공예와 요리 교실, 컴퓨터 수업과 스마트폰 교실 등 다양하며 오는 4월 5일부터 6월 18일까지 매주 한두 시간씩 10주 동안 진행됩니다.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지원자는 오는 19일까지 이력서와 수업 계획서를 작성해 한인회에 제출하며 강사들에겐 소정의 교통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온타리오주 놀수 그레이스필드에 위치한 세인트 프란시스 사비에르 카톨릭 학교가 오늘부터 임시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 다니는 이 학교에선 지난달 27일 이후 학생 8명과 교직원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감염 경로와 밀접 접촉자 등을 역학 조사 중인 보건당국은 아직까지 변이 감염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으며 등교 일정 등에 대해선 향후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선 학교 관련 변이 바이러스 사례가 또 발생했습니다. 앞서 변이가 확인된 버나비의 말보로 초등학교와 서리에 있는 프린세스 마가렛 등 4곳 이외에 침릴 초등학교와 플리두드 파크 세컨더리까지 총 6개 학교에서 변이 바이러스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여러 학교에서 변이 확진자가 나오자 서리 교사협의회는 BC주의 교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전국에서 가장 느슨하다며 초등학생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현재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메트로 밴쿠버 공원관리위원회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원의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해 주차 요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노스 밴쿠버에 있는 린 헤드워터스 공원은 오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간당 $2 요금이 부과되고 트라이시티에선 벨카라 공원 내 벨카라 피크닉 구간과 화이트 파인 비치에 적용될 예정인데 아직까지 정확한 도입 시기와 주차 요금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카풀이나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해 더 많은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유료화를 통해 모아진 주차요금은 공원 운영비에 쓰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퀘벡주 정부가 65세 이상 시니어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초 전문가 집단인 국립접종자문위원회는 안전에 문제가 없지만 효능이 낮다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을 65세 미만으로 권고했으며 이후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등 대다수 주들이 이 권고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에 반해 퀘벡주는 냉장 보관이 가능하고 개봉 후 48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장점을 살려 더 많은 80세 미만 시니어에게 접종해 주는 것이 백신 공급량이 제한된 현 상황에서 최선이라며 시니어에게 접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